얼마도나 원이도나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브릿지웰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늘 갖고 온 얘기 중에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먼저 보따리를 풀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페이먼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흔히들 리캐스트라는 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리사 씨 거기 리캐스트 가능하죠? 라고 아시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셨다고 딱 처음 했는데 들어봤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미 기존의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대출의 페이먼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리캐스트라는 거는 융자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융자를 하는 제 입장보다는 융자 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융자를 다 끝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손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집을 요즘 집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집에 액기리는 많은데 내가 이사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큰 목돈은 지금 없고 이 집을 팔아야 다운페이가 큰 돈이 생기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마켓 요즘 보시면 내가 컨틴전시로 나 이 집 파는 조건으로 이 집 살게. 안 그럼 되지. 누가 오케이 해요? 완전 떨어지지. 내가 셀러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클로징 갈 때까지 이 집 팔릴까?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뭐 바이어가 워크어웨이 하면 이 셀러는 어나더 2-3month를 또 바이어를 기다려야 찾아야 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안전하지 않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런 조건이면 아예 내밀지도 못하겠지. 못하지. 못하지. 그렇죠. 못하죠. 못하지. 네. 그런 경우 손님들이 내가 이 집을 팔아야지만 다운페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선은 내가 미니멈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5%가 준비가 되면 먼저 융자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집을 마음 편하게 파시는 거예요. 좋은 가격에. 파시고 나면 목돈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로 제일 먼저 하려는 게 페이먼을 줄이고 싶어 하시죠, 손님들이. 그죠? 그렇지. 일단 우리는 빚을 없애려고 하죠. 네, 그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다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5% 다운해서 이 집에 이사를 간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살던 집이 팔렸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돈을 네. 이 집을 갚는데 한꺼번에 넣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한꺼번에 넣는데 그걸 넣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내가 먼틀리 페이먼을 줄이기 위해서 넣는 건가? 아니면 내가 빨리 융자를 페이오프하기 위해서 기간을 줄이기 위한 건가라는 거를 이제 손님께서 디시전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융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융자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론을 내는 서비스 컴퍼니가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가는 회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리퀘스트라는 걸 요청을 하면 비용이 적게는 150에서 한 350불까지 들어요. 그 신청을 하면 이렇게 폼이 와요. 그러면 그걸 작성해서 이 돈을 이렇게 와이어로 돈을 보내면 페이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40만 불의 융자가 있어요. 근데 내 20만 불의 돈이 생긴 거예요. 20만 불을 갚으면 20만 불의 융자가 남겠죠. 그죠? 네. 40만에서 20만을 빼면 네. 20만 불이죠. 그 네. 20만 불로 페이먼을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리캐스트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기간을 그대로 계산해서 페이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페이먼이 줄어드는 거야. 30년은 페이먼이 30년 줄어드는 그대로 거죠. 있어. 그런데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다운해도 이 집이 융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 페이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그치.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페이먼을 낼 수 있으니 나는 이 집을 빨리 페이오프하기를 원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줄이려면 그냥 내가 내는 몰개지 회사에다가 프린시플 디덕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금을 내가 갚겠다. 원금을 20만 원을 더 낼게. 그러면은 30년이 뭐 15년으로 준다든지 기간이 확 줄어서 원금하고 이자가 여기 있고 원금 여기 있으면 이 포션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그래서 대신 빨리 페이먼은 페이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페이먼은 그대로지. 그렇겠지. 페이먼은 네. 그대로겠지. 그런데 어떤 손님 같은 경우 나는 기간은 상관없는데 당장 페이먼 버든이 있어. 그걸 줄이고 싶어. 이런 분들은 리퀘스트라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000불을 내는 돈을 빨리 목돈을 넣어서 나는 달달이 페이먼을 줄이는 게 내 목표야. 그러니까 달달이 페이먼을 줄이는 건 리퀘스트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이거는 기간은 두고 줄여서 원금만- 빨리 페이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원금을 더 빨리 회수하시면 되시는 거죠. 지금 정말 문의를 많이 해주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이제 집의 가격은 많이 올라 있고 내가 1차 융자를 갖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렇지. 2에서 3% 이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맞는 문의가 어떻게 하면 돈을 뽑을 수 있을까? 힐락이 되십니까? 힐락이라는 건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이죠. 네. 이게 가능하냐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다 돈 넣는 건 너무 쉬워요. 갚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돈 빼는 건 어려워요. 빼는 건 어려워. 비싸고 어려워요. 비용도 들고 이자도 굉장히 높아요. 그 힐락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프라임 레이트, 그 월스트리트 레이트를 따라가요. 그게 지금 8.5죠. 거기에 은행의 마진이 붙으니까 기본적으로 9에서 10% 이자가 그렇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퀄리피케이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좀 타이트해서 돈을 갖고 있고 싶은 건데 이제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찾아오시면 그때는 제가 해드려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자가 엄청 높겠네. 12% 정도 나오고요. 거의. 대신에 이제 세금 보고서가 안 들어가지만 다른 서류가 들어가서 하는 힐 론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홈 에퀴리 론을 뽑을 그래, 수 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럼 네. 힐락하고 그 론하고 뭐가 다른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힐락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주로 해서 써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라인을 그 라인을 잡아놓는 정해놓는다는 거죠. 게 만약에 집이 100만 불짜리고 내가 갚은 돈이 그동안 많아서 30만 불을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받았다. 네. 그럼 30만 불이 있지만 내가 5만 불만 꺼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30만 불을 다 꺼냈을 수도 있으면 이건 라인 오브 크레딧이고 맞아요. 네. 론은 론은 무조건 30만 불에 대한 똑같이 1차 연결처럼 페이먼을 똑같이 원금 내는 이자를 거지. 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다 뽑아봐서. 안 자, 수가 은행에서 이제 론을 대출을 해줄 때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음. 우리가 집의 밸류의 75%까지만 전체 융자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만 불의 집의 밸류가 나가요. 그럼 거기에 75%면 7만 5천이죠. 근데 내가 지금 1차 융자를 얼마 갖고 있다? 5만 불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그럼 뽑을 수 있는 돈은 2만 5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다 프로텍트를 할 수 있는 그래. 선에서만 지금 은행이 손해 보겠어? 홈이키티 론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재융자를 받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그게 2차 융자인 거지. 이차 융자예요. 네. 재융자잖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집을 다시 뭐 담보를 잡히던가 아니면은 나한테 들어있는 이끼디 안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꺼내 쓰고 그쵸. 싶어요. 1차 융자를 안 건드린다는 게 굉장한 그렇지.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건 이미 냅두고. 2%, 3%의 이자를 갖고 있는 그렇지. 융자를 절대 손님들이 연락 오셔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가둬두시고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좋은 이자에 내가 당장 이사 갈 거 아니면 안 건드리시는 게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힐락이라고 하는 거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만들어서 그때 돈을 필요할 때마다 뺐었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자가 낮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론을 했다. 네. 그러니까 힐 론을 했다. 이렇게 치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2% 3%에 그냥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해놨다. 그럼 그럼 이자 계속 춤추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쓰면은 이게 변동이자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돈을 쓸 때 그때에 맞는 거지. 내가 처음에 라인 오브 크레딧을 30만 불 정해 놨을 때의 이자가 아니고. 아니지. 셋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은 은행이 마음대로 또 라인을 줄이기도 해요. 밸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라인 줄여 해서 갑자기 노리스가 와요. 라인이 이렇게 리듀스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론하고는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을 잘 잘 하셔야 하셔야 될 되죠. 것 같으네요. 에스크로 웨이브라는 거는 내가 세금하고 보험의 관리를 은행에 맡길 거냐, 내가 할 거냐라는 맞아.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데 이제 저의 생각은 W2에 뭐 정말 텍스가 뭐 10,000불, 15,000불 나오는 집이 아니고서는 그냥 은행에다 위탁을 하시는 게 편리하세요. 왜냐하면 물론 뭐 페이번에 변동은 생기겠죠 매년. 하지만 내가 목돈이 들어갈 이유가 그렇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늦어서 링 걸리거나 텍슬린. 예, 그렇죠. 레이 페이먼을 낼 걱정이 없는 거죠. 은행이 커버를 하게 돼 있으니까. 페널티도 있어. 네, 늦게 맞아요. 내면. 아니면 정말 집에다 린도 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그 페이오프 관련해서는 왜 페이오프 금액이 내가 집을 재용자할 때거나 집을 팔 때 내 스테이먼의 밸런스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나 30만 불인데 여기 왜 30만 5천이 나와 있죠?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융자할 때 융자는 항상 먼저 사르시고 후페이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후불제잖아요. 내가 5월 뭐 어제 클로징을 했어요. 그러면은 5월에 대한 페이먼은 클로징 날 내시지만 6월에 생성되는 페이먼은 7월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달치의 누락된 금액과 그리고 내가 클로징하는 날짜까지 펄 딤으로 날수를 계산해서 이제 쿠션까지 넣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은행이고 나 돈 더 차지한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가 클로징 때 보시면 항상 융자 후폐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은 저희한테 늘 좋은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